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미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 조선소 현대 조선소 가까이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져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찰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아직 꽤 남았어요. 울산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에 4757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건 번호 검색하셔서 이렇게 해서 입지라든가 그런 것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원룸 감정가가 6억 8,645만 3,600원 되어 있습니다. 울산법원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유찰이 되니까 49%인 3억 3,636만 3천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6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 바닥 면적 합계는 121평 정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물건인데요.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여기에 조선소예요. 그죠? 조선소고 여기에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현대 청운고등학교 여기 보이네요. 여긴 다 현대예요. 다 현대. 그죠? 올라가면 여기 되게 가까워요. 여기 동부 현대 패밀리 아파트라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장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이곳인데요. 금방이에요. 여기가 거리가. 자, 사진으로 건물 모습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각 층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가 제곱미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4만원, 그리고 감정이 제곱미터당 185만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토지 감정이 4억 1625만원 됩니다. 지금 토지 감정가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3억 얼마니까. 건물 감정가 보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 때문에 1층에 어떻게 돼 있죠? 로비, 창고, 계단실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평수가 6.5평 정도 되고요. 2층이 34.673평. 3층이 약 31평, 4층이 약 24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 보니까 2009년 4월 9일 되어 있습니다. 11년 된 건물입니다. 제시에 발코니 같은 거 다 매각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늘 보는 게 뭐죠? 건축물 대장을 봅니다.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 보니까 8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가구 되어 있고요. 1층 계단실, 2층 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똑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8가구인지 방 쪼개기를 막 해놨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건물 등기부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하는 집합 건물과 달리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아까 이 건물의 사용 승인도 2009년이었죠. 그래서 2009년 4월 24일 소유권 보전 사용 승인되고 그리고는 등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009년 5월 8일 날 근저당 울산 축협되어 있습니다. 2억 800 채권 최고액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015년부터 해서 전세권이 4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가압류도 들어오고 전세권 계속 들어오고 또 임차권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자, 경매는요. 작년인 2019년 3월 22일 날 울산 축협 근저당권자인 울산 축협에서 이제 경매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 울산 축협의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거든요. 2009년 5월 8일입니다. 2009년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쭉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는 2014년, 2018년, 14년, 18년 여기는 전입을 안 했고 그리고 여기도 전입을 안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18년 자, 그러니까 여기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력 있는 임차인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우리가 분석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을 받았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는 배당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못 받는 금액이 있는지, 그죠? 하나도 못 받는 건지, 전액 배당 받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입찰가를 얼마 쓸 건지를, 그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서 나가면은 우리가 명도도 용이하고 마음도 편한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사 내보낼 때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늘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말소 이제 건물 등기부에 보면서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최선순위 설정이 2009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울산광역시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이면 1,700까지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입니다. 자, 임차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5천만 원 이하이면 1,700을 받습니다. 7천만 원이에요. 소액 임차인은 아닙니다. 여기도 6천만 원이에요. 또 안 되고요. 여기는 3,5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월 차임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살피지 않죠. 그죠? 보증금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1,700원 일단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르겠고요. 전입만 돼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4,500이에요. 4,500이니까 소액 임차인 해당되죠. 4,500 중에서 1,700원 일단 받습니다. 그 다음 5,500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3,500만 원 있습니다. 3,500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죄송해요. 이 사람은 전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4,500만 원이에요. 소액 임차인 맞습니다. 그 다음도 3,500만 원 소액 임차인 맞아요. 자,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1,700씩을 일단 받을 사람은 여기, 그죠? 여기 201호, 그 다음에 202호, 그 다음 203호, 그 다음 302호. 이 사람들은 일단은 받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음이 조금 그나마 편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은 확정일 기준으로 등기부상에 순서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확정을 받으면은 확정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전세권 등기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 확정을 받으면은 등기부상에 전세권 등기처럼 그 순위를 찾아서 날짜 순서대로 들어가서 돈이 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당 순위 있다 이 말이 나와요. 2014년 6월 13일 이렇게 해서 확정은 돼 있는데 이 사람 전입은 2014년 7월 7일입니다. 6월 13일 날 확정을 먼저 받았다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입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뭐죠? 역시 뭐 전입일 확정일 똑같으니까 확정일 요 날짜 기준 2014년 2월 21일. 그리고요, 그 밑에 사람, 아까 이 사람은 201호 이 사람은 1,700을 받아요. 나머지 얼마죠? 1,800이죠. 1,800은 그럼 못 받고 마는 겁니까? 이 사람도 역시 뭡니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3일 순서, 날짜 순서 잡아서 들어가서 자기 배당이 되면은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이 주거용하고 호실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2014년 10월 27일이라고 전입이 돼 있을 뿐입니다.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 없고 권리신고 없다란 뜻입니다. 당연히 배당금 없습니다. 배당금 없고요.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요. 2014년 10월 27일은 뭐죠? 최선순위 설정 등기, 그죠? 2009년 아니었습니까? 5월 8일. 그거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어느 방에 어떻게 있는지는 알아서 명도할 때 제대로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호실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자, 그 다음에요. 보겠습니다. 이 사람 4,500 역시 이 사람 받았습니다. 4,500에서 아까 1,700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2,800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이 없어요.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받을 건데.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요. 그런데 임차인인가 동시에 전세권 등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1,700을 일단은 먼저 받고 나머지 모자란 2,800원 전세권 등기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돈이 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거용 301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입 확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배당 요구도 없고요. 전세권 등기권자니까 자기 전세권 등기를 기준으로 역시 받게 됩니다. 못 받아도 어쩔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요. 204호 보겠습니다. 204호 이 사람 역시도 뭐 배당 요구일 하고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전입 이런 게 없으니까 임차인은 아니에요. 전세권 등기권자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전세권 등기권자 등기한 그 날짜 기준으로 배당 순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호예요. 203호 4,500 중에 1,700 받고 나머지 2,800원 확정 날짜인 2016년 3월 8일 날짜로 해가지고 차례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전세권 등기도 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02호입니다. 302호는 3,500 중에 1,700 받고 모자라는 1,800원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이 2019년 4월 19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됩니다. 자, 임차 보증금 합계가 3억 8천이고요. 월세 합계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 합계 3억 8천. 지금 현재 시세도 이렇다면은 정말 이번에 낙찰받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뭐 시세가 어떠한지는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 날짜들 보세요. 2014년, 18년 막 이렇잖아요. 16년 이럴 때니까. 그 이후에 울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원룸도 공실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당연히 월세도 내려가고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는지 어떠한지 여러분 직접 가셔서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인근의 원룸이 공실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계산을 하셔서 수익률 계산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가를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한번 배당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했는데 예상 배당표. 지금 최저가가 3억 3,636만 3천 원입니다. 이 저기 금액에서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경매비용 481만 5천 원 빼고 3억 3,100 얼마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좀 높게 낙찰되겠죠. 아마 이번에. 그죠? 자, 아까 14명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 체납 상당액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축협에서 봤습니다. 울산 축협의 채권 최고액이 2억 800입니다. 그래서 2억 80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물론 계산해서 원금하고 연체이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서 뭐 2억 800이 안 된다면 1억 9천 뭐 나는 1억 9천만 받으면 돼요 하면 1억 9천 배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봅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 등기하고 한 사람들 그 날짜 순서대로 받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배 땡땡씨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인데 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00 얼마 92.58%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위에 여기 세금 그죠? 위에 여기 소액임차인 밑에 세금 부분이 얼마가 나가고 나면은 이 금액은 안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아니고 왜 이러죠? 그 밑으로 그죠? 네, 그 밑으로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 손 땡땡과 이 땡땡은 전세권 등기권자인 임차권 등기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네, 괜찮고요. 그 밑에 줄이 문제인데요. 본건은 이 경매권은 토지의 근저당 설정 이후에 우리 아까 건물이 어떻게 됐죠? 건물이 등기가 된 게 이제 2009년도 그리고 2009년 4월인가 그렇고 그리고는 근저당 들어온 게 그래서 2009년 5월 8일이었죠. 그런데 토지 근저당 설정은 그보다 빨라요. 2008년도예요. 네, 2008년도 토지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5월 8일 날 건물의 근저당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근저당 설정 이후에 지상 건물이 신축, 그렇죠. 사용 승인이 2009년 그리고 그때 등기하고 그리고 보존 등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근저당 설정 이후에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토지의 저당권이 2008년도 그때 설정된 당시에 등기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으면서 건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 말이죠. 소액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판례가 92다의 722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판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머리 아프게 여기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이 사건에서는 뭐냐면은 서로 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 아니면은 뭐 조금밖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지 않나, 이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례들이 있다라는 것은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배당을 받고, 그래서 하나 배당 받고 둘, 이렇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여기서 지금 소액임차인 4명 요 말고는 나머지는 좀 배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울산도 그저 거제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울산도 조금씩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가구 원룸만이 아니라 울산 아파트 저희 낙찰 받은 것도 뭐 저희 교육생들 매도 소식이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저희 밴드에 계속해서 저 매도했어요, 매도 계약했어요 이런 게 들어오는데, 다가구 원룸도 조금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지금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금액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죠? 그리고 입지 역시 조선소 가깝고,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